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하늘에서 재앙이 빗발친다.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.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의기억연대, 이하 정의연의 전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8년 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려던 이용수 할머니를 만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데요. 정말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진짜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상상조차 가지 않을 지경입니다. 이는 윤 당선인이 출마를 결심한 이용수 할머니를 위안부 문제 해결은 국회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폭로된 사실인데요. 이는 노컷뉴스가 지난 27일 2012년 3월 8일에 이뤄진 윤 당선인과 이 할머니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.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고, 이용수 할머니와 윤 당선인의 당시 통화는 이 기자회견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, 이 할머니의 총선 출마를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싫어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.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윤 당선인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. 이때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뭐 하는데 기분 나빠하느냐,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할 것 안 한다고 말했고,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.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과 통화를 한 엿새 뒤인 2012년 3월 14일에 그간 수요 집회가 열렸던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바 있습니다.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출마에 변해서 국회에 나가 당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아시아의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. 당시 민주통합당은 2012년 3월 20일 40번까지 순번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용수 할머니는 비례대표 순번에 들지 못했는데요. 웃기는 건 8년 전 이용수 할머니에게 국회에 가지 않아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할머니의 총선 출마를 만류했던 윤미향 당선인은 지난 3월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7번을 받아 당당히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. 더 웃기는 것은 지난 4월 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, 그리고 그것을 미래세대가 기억하도록 하는 여러 활동들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인데요. 이는 정확하게 8년 전 이용수 할머니께서 국회의원 출마에 변을 밝히면서 했던 말씀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. 이런 폭로가 터지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청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은 당시 이 할머니가 비례신청서를 낸 것을 기억한다면서도 당시 특별한 사정만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배려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발표했고, 같은 날 당선인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난 우상호 의원도 할머니가 화났다고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냐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등 민주당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말 제가 이 일련의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어이없었던 것은 똑같이 국회의원 출마라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위안부 피해자의 대표격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것은 안 되고 당신들과 한패인 윤미향 당선인이 나서는 것은 된다는 것이라는 그런 이중잣대입니다. 물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2012년에도 이미 80세를 넘으신 고령이셨기 때문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렸던 것입니다.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개 활동가인 윤 당선인보다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국회의원으로 나서시는 것이 더 상식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주지 않은 민주당의 행태를, 거기에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치보를 드러내고 공격하니 그간의 공적마저 부정하고 오히려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의 행태를 과연 누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?
그게 바로 당신들의 자기 번호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